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는 더 벌어졌죠. 게다가 한국은행은 향후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금리를 더 끌어올려서 향후 터미널 금리 수준 5.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자금이 모두 미국으로 쏠려버리는 자금 썰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우리 증시가 연초 대비 8% 정도 올랐는데 최근에 환율도 그 정도 오르는 바람에 외국인들은 자본 차익을 그대로 환차손으로 잃어버렸단 말이죠.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악조건에서는 이미 자본이 썰물처럼 왕창 빠져나가고도 남았을 텐데요.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 아직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미국 기준금리는 벌써 4.75예요. 반면에 또 한국 금리는 3.5에 불과하죠. 이미 1.2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아무리 의리가 있다고 해도 사실 저 같아도 4.75 쪽으로 이동을 할 것 같거든요. 이러다가 국제자본이 다 미국으로 훌쩍 떠다 버리는 거 아니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건 정말 큰 실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단지 금리 때문에 국제자본이 빠져나가고 안 빠져나가고를 결정하는 것이 무조건 금리 때문이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산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 경제 성장률, 기대 물가 등등 고려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는 말이야. 외환시장 좀 봤나? 네, 봤는데 그날 환율이 9원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 이후로 PC의 물가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는 바람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아무튼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는 날에는 원화가 강세를 보인 건 맞아요. 그래, 이 세상에서 돈처럼 정확한 게 없어. 돈은 의리도 없고 또 정도 없단 말이야. 딱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하는 날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한국은행의 결정이 분명히 옳았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단 말이야. 나라면 당연히 4.75를 주는 미국채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왜? 일단 미국채는 리스크 프리라고 보잖아요. 응, 그렇지. 부도 위험이 전혀 없는 자산이란 말인데 근데 거기다가 금리까지 더 높게 쳐준다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잖아. 더. 우리나라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아니 하필이면 왜 떨어지는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한다고 해도 금리를 더 쳐주니까 아무튼 외국인들도 저랑 생각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또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괜찮았더라도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려서 5.5%까지 올리면 2%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 우선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보자. 우리 이수는 실질금리라는 거 알지? 설명 한번 해봐. 실질금리는 물가를 고려한 금리를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금리를 5%를 준다고 해도 물가가 10%가 오르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잘 안 해. 그럼 우리나라 실질금리하고 미국의 실질금리는 어떤데 도대체?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4 그리고 기준금리가 4.75니까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65%죠.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5.2% 그리고 기준금리는 3.5%니까 빼보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7%죠. 그래. 그러면은 한 0.0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실질금리는 그닥 차이가 별로 안 나긴 하네. 그치?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대물가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표가 발표됐었잖아 지난주에. 근데 거기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1% 중간치를 기록했다고. 반면에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전망치를 기존의 3.6%에서 오히려 3.5%로 하향 조정을 했어. 이 말은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해도 자본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걱정할 게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게다가 한국은행은 PF 문제라든지 이런 국내의 좀 아픈 문제들도 고려를 했어야 됐어. 얼마 전에 대우건설이 브릿지론 연대보증을 사고 있던 울산 동구. 그렇지. 건축 사업을 포기했잖아. 당장 지금 PF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좀 억누르고 있지만 잘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 지금 해결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덩이가 같다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그냥 덜컥 올리는 것보다는 금리라고 그러는 게 레깅 효과라는 게 있잖아. 좀 지연 효과
효과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지금까지 금리를 계속 올렸으니 그 효과를 좀 지켜보고 천천히 올려도 된다는 생각,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그 대우건설이 뭐 부도를 냈다는 그런 뉴스가 있던데 음. 저는 봐도 뭐 브릿지론 뭐 이런 거 봐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해가. 우리 이수는 PF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덜 하셨나? PF가 뭐지? PF는 알고 있죠. 응. 혼자서는 수행하기 좀 어려운 아주 커다란 개발 사업이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과 시공으로 분리를 하자는 취지의 사업인데 부도 차단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일단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끝까지 시공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이제 금융공학적으로 설립된 금융기법이죠. 그렇지. 뭐 정의는 제대로 잘 알고 있네. 그런데 이제 브릿지론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지. 좀 어렵더라고. 일단 프로젝트가 딱 설계가 되잖아. 그러면 토지부터 구매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시행자는 사실 돈이 없어. 토지를 구매할 돈도 없다고. 그 계약금 치르고 나면 시행자는 돈이 거의 제로 상태까지 떨어진다고. 그만큼 열악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 그 땅에는 잔금을 치러야 될 거 아니야. 이 잔금도 PF 자금을 통해서 조달을 하게 되거든. 근데 PF가 정식으로 시행이 되기 전에 그 직전에 마치 다리처럼 가교의 역할을 해주는 그 대출이 브릿지론이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어. 시공자가,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전체 시공을 하겠다, 제대로 끝까지 잘 하겠다는 확약 절차라는 게 필요하거든. 아무튼 뭐 긴 소리 할 것 없고 대우건설은 440억 후순위 채권을 자기 돈으로 지불을 하고 그냥 그 현장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야. 440억 원을 잃더라도 더 물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지. 손실을 보더라도 런을 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럼 금리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자재도 폭등했고 그리고 인건비도 올랐고 그리고 또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으니까 장차 분양 흥행을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에는 더 큰 손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거겠죠.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근데? 그 한미 간의 금리 맞아. 차이. 금리 차이 얘기하고 있었지. 아무튼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금리를 함부로 그렇게 막 쉽게 올릴 수 없다는 점은 이해를 했어요. 오케이. 또 아빠가 아까 말했듯이 실질금리 차이는 사실상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근데 또 지금은 그렇다고 쳐도 앞으로도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그때도 자금 썰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을 좀 보자 말이지. 최근에 화요일 기준으로 1320원대까지 올라갔지. 근데 많이 올랐긴 하지만 환율이 가장 많이 높이 올랐을 때가 1444원이었거든. 그때보다도 지금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1440원을 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뭐야? 환율의 흐름만 가지고 본다면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자금 썰물과는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바로. 하지만 말이야, 자금 썰물을 지금 당장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이수는 우리나라의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나? 일단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3.5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는 해야겠죠? 그럼 그렇지. 3% 후반대지 않을까? 좋아. 그럼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미국이 4% 중반 훌쩍 넘었으니까 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기예금 금리로 따졌을 때 0.4%가 지금 되지도 않아. 0.4? 4%가 아니라? 그렇지. 어떻게 그래?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은 4.75인데? 야, 이거 설명하려면 또 우리 단고손님이지 조망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조맨친. 그래, 조맨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가 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서 미국의 GDP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잖아. 그치. 그래서 미국은 어때 지금? 유동성이 많아졌죠. 그렇지. GDP 규모에 어울리지 않은 더 큰 유동성이 더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국은 과잉 유동성이 날뛰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야. 과잉 유동성이 뭐야? 시장에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걸 얘기를 하죠. 배추가 시장에서 많아지면 배추 가격이 떨어지듯이 과잉 유동성의 경제에서는 돈의 보유 가치,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금 금리가 낮은 건가? 지금? 그렇지. 연준은 그래서 그 과잉 유동성을 어떻게든 흡출해내려고 뭘 만들었다 그랬어? 영래포 기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 지금은 좀 줄어들곤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영래포 기구에 약 한 2조 달러가 지금 몰려있을 정도로 뭐 과잉 유동성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게 골치 아픈 문제라고. 그럼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 시중에 그냥 널린 게 돈인데 왜 금리를 높이 쳐주겠어? 그러면 이게 금리가 높아도 사실 진짜 높은 게 아닌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미국에서의 돈의 보유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뭐 노랜딩 얘기도 나오잖아. 왜 주가가 왜 안 떨어지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 거기에 대한 설명도 될 수가 있다고. 앞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몇 퍼센트라 그랬어? 6.4%라 그랬잖아. 그럼 예금 금리는 지금 0.4%면 나머지 실질 금리는 얼마야? 마이너스 6%야. 그러니까 이건 뭐 예금을 맡겨놓고 그냥 1년에 6%씩 고스란히 뜯기고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1억 원을 맡기면 1년 후에 9,400만 원 준대. 너 같으면 거기다가 은행에다 돈 맡기겠어? 안 하지. 안 하지. 그래서 배당 수익이라도 좀 취하자라는 취지로 주식에 투자하고. 그렇지. 주식에 투자될 수 있고 또 뭐 또 시장이 안 좋다고 자꾸 그러니까 뭐 MBS라든지 국채 쪽으로도 돈들이 몰리기도 하고. 중간에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긴 했는데 한번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 우선 기대 물가를 감안한 실질 금리 수준을 보면 양국 간의 금리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사실 더 큰 문제는 과잉 유동성 문제인데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맨친 의원의 기행으로 인해서 미국은 유동성이 설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 연준이 아무리 기준 금리를 올려도 현재 예금 금리 수준은 0.4%에 불과하다는 거.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4%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플레이션 텍스가 6%라는 점이 문제였던 거겠죠. 쉽게 말해서 미국에 돈이 머무르려면 6%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단지 양국 간의 명목 금리 차이로 인한 자금 썰물 현상을 지금 당장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잘했어. 오늘도 한 가지만 더 말할게. 연준은 그 과잉 유동성을 흡출해내야 되지. 그래서 뭐 지금 금리도 올리고 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 QT라는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 그 바람에 M2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도 감소하고 있다고. 그게 M2가 감소하는 시장에서는 주가가 아주 씩씩하게 올라가기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시장 전략을 세울 때는 박스권 전략이 지금 가장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어. 그 주가가 오르면 조금 매도를 하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 또 자신 있게 매수를 하고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는 거지. 참고로 본원 통화 이외에 은행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통화, 그러니까 유동성을 M2라고 해요. 광의의 유동성.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 이 원래 순서가 조댓구알이야. 근데 조대꾸에 그럼 이상하잖아.